5월 3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04, 코스닥은 0.98 상승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0.46 약보합. 오늘 상승권에서 왔다 갔다 그러다 약보합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둘러보시죠. 먼저 셀트리온은 0.46 약보합, 헬스케어는 0.14 강보합, 제약은 0.14 약보합, 삼형제가 나란히 혼조세를 보였죠. 보합권에서. 오늘의 상승세는 어디였냐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시장에 대한 상승세가 나왔던 건 반도체 섹터입니다. 바로 보시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장 상승의 주역이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상승권이 나오겠죠? 자, 이 정도면은 좀 가팔라요. 그쵸? 확대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슈팅이 나오겠죠? 슈팅. 공간이 비면서 상승권이 나왔어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얘가 상승해서 좀 쉬어줄 겁니다. 이 기반 아래, 시장이 안정 기반 아래 이제 자금이 돌아 나갈 걸로 보여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바로 반도체 섹터에 반등이 있었다. 자, 엄청나죠? 갭으로 계속 뜹니다. 그동안에 워낙에 낙폭이 컸죠. 그리고 갭으로 엄청나게 컸죠. 완전히 슈팅이네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상승권이 나왔죠. 조금 상승하다가 이제 좀 쉬겠죠. 그쵸? 거래량도 최근에 좀 동반이 됐습니다. 그에 반해 2차전지는 쉬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카카오 거의 뭐 보이시죠? 차트가 미동이 없어요. 하락해서 완전히 죽어 있네요. 카카오. 자, 그리고 네이버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죽어 있죠? 자, 그러면 그동안 시장이 꺾였던 부분, 2차전지에만 자금이 쏠렸던 게 이제 2차전지가 쉬고 있죠? 그 다음 반도체 섹터가 나왔어요. 상승에 나왔습니다. 시장 안정 기반 요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반도체 섹터로도 자금이 돌아가야 되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먼저 쳤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는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제약바이오로 자금이 올 수밖에 없다. 자, 셀트리온의 차트입니다. 자, 이제 반등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응축되고 그리고 모멘텀과 함께 실적과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제약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그동안 성장 섹터에서 2년 이상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갈 준비가 된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물밑에서 수급에 대한, 창구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대차 잔고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완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시면 월봉 기준으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기존과는 다르게 금융시장 안정 기반 위에 자금을 2023년도 하반기에 쏠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에 대형 이벤트가 다 몰려있죠. 유플라이마 허가 소식은 나왔고요. 출시 소식이 나오겠죠. 램시마 SC 신약 허가, 그리고 3사 합병, 초대형 이벤트이죠. 여기에 대형 M&A, 거대 임수협병이 들어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즉 실적 상승 기반 위에. 그러면 어디로 자금을 쏠 수 있을까요? 이제 반도체 섹터 안정 기반 아래 대한민국 증시 제약바이오 섹터로 자금을 올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 저는 그리 보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시기를 정하겠죠. 비단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그룹주뿐만 아니라 삼바, 유한양행, 기타 제약바이오 섹터에 모멘텀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키움증권에서 셀트리온 램시마 SC 미국 10월 승인 기대한다. 국내 최초의 자가면역 질환 바이오약품 신약이 될 겁니다. 100년 역사상 최초가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키움뿐만 아니라 교보, 하이, SK, 하나, 다올, 현대차, 신한, 자, 올 매수에다가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뭐죠? 뭘 뜻하냐? 이제 상승 에너지 시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톱니바퀴가 이제 아구가 맞은 것 같거든요. 자금을 쏠 만한 데가 국내 증시에 없어요. 반도체가 달렸죠. 조금 더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달려나가고 얘네가 조금 안정 아래 국내 증시의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을 쏠 수 있는 시기가 와가고 있다. 이미 증권사 리포스에서도 죄다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있고요. 더불어서 24조 휴미라 미국 시장 개화한다. 시장 규모만 해도 대한민국 시장 하나와 맞먹는 규모이죠. 물론 대한민국 시장 규모가 커서 50조라고 해도
엄청난 시장이죠. 대한민국 시장이 제약바이오 시장이 50조, 60조 그 근방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휴미라 시장, 미국 시장 하나만 24조입니다. 그 시장이 열리는 거죠. 여기에 램시마 SC 신약 허가, 그리고 삼성바이오피스가 먼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상호 교환성 임상 완료로 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죠. 삼성바이오피스가 9월에서 5월로 약 4개월 앞당겼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셀트리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선 삼성바이오피스 외에 셀트리온이 지난 24일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를 미국에서 허가받았다. 이 회사도 상호 교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이다. 두 회사 모두 오는 7월 미국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 상호 교환성이 승인된 제품은 베링거 인그램의 실태조가 유일하다. 얘는 저농도. 이미 고농도냐 저농도냐. 고농도가 시장을 85% 이상 선점하고 있죠. 저농도는 의미가 없다. 거기에 PBM사에 등재되는 게 바로 유플라임의 실적을 가르는 핵심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미국 FDA 승인 28건, 이 중 셀트리온이 최다이다. 당연한 부분이죠. 국내 제약바이오 100년의 역사 중에서 고작 20년 만에 셀트리온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죠. 그 이유는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기 때문이죠. 그 기반 아래 신약과 직판과 대대적인 대형 이벤트와 함께 그 모멘텀이 2023년도에 몰려 있습니다. 셀트리온 주가 반등할까? 자가면역 치는 치료제 품목허가 신청 완료. 스텔라라를 의미하고 있죠. 주가 반등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언급을 드리고 있죠. 셀트리온헬스케어 미국 직판망 구축 서두른다. 유럽이어 미국 직판 확대. 현지 인력 충원도 본격화한다. 북미 2개국, 중남미 6개국, 유럽 15개국, 아시아 7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유럽은 직접 판매, 모든 제품을까지 완료를 했죠. 전환 완료를 했고 미국 직판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50여 명으로 추진한 셀트리온헬스케어 미국 법인은 빠른 시일 내에 60명의 70명의 전문 인력을 더 충원한다. 그만큼 확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 150명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직판의 체계도 성과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보험인 메디케어 환급 대상 의약품 목록에 베그잘마의 등재를 완료했다. 미국 직판은 베그잘마를 시작으로 확장하게 되죠. 전체 인구의 20%를 커버하는 메디케어에 등재한 성과를 기반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복수의 사보험사들과도 협상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올해 안에 사보험사의 60%가 베그잘마를 등재할 수 있도록 보험사와의 계약을 확대한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직판 체제에 나선 이유는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즉 중요한 거 핵심은 한마디로 정의하겠죠. 셀트리온 그룹 모토인 원가 경쟁력입니다. 유효성은 동일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너도 나도 하겠다고 뛰어들고 있으니 원가 경쟁력으로 타 업체들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점 체제로 남아가겠죠. 그 안에 셀트리온이 포함되리라 제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기반 위에 신약을 함께 진행하겠죠. 직판을 하게 되면 동일한 가격이라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트너사에 대한 수수료 지출이 줄어들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이다. 여기에 시장 성격은 다르지만 글로벌 직판 겸용이 늘고 해외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가 쌓인 것도 미국 직판에 나선 주요 배경이 됐다. 셀트리온 그룹이 이미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직판 체제를 구축한 상태,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까지 직판을 하게 되면 전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90%를 직판 체제로 운영하게 되는 셈이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글로벌 빅팜으로 명실상부하게 나아간다. 현지 법인 설립도 1분기 기준으로 33개에 달하는 등 직판 체제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직판은 초기 구축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조직이 구축되면 중간 유통 과정이 줄어 수익성 측면에서 효과가 크다. 서정일 회장이 구두발을 질끈 동여매고 그리고 전 세계를 누비고 댕겼죠. 그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제 미국 시장을 뚫어버릴 그러한 중요한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 그 물결이 열리는 겁니다. 직판으로 뚫어버리자고요. 자, 하이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투자의견은 매수구, 목표 주가는 상승시켰고요. 올해 7월 유플라이마 미국 출시하는데 캐파 등 타사 대비 경쟁력이 있다. 원가 경쟁력과 캐파, 그리고 PBM
등재, 유의미한 미국 시장 점유율 확보가 기대가 된다. PBM사에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플라이마 진출의 관건은 PBM 리스트 등재 여부라고 평가받는다. PBM의 주요 고려 요인은 고농도, 공급 능력, 수익성 등으로 정리되는데 셀트리온은 타사 대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 다 갖고 있죠? 고농도, 공급 능력, 수익성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고농도 제형 허가를 이미 획득한 가운데 19만 리터 생산 캐파를 보유 중으로 미국 직판을 통해서도 리베이트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것. 우리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느 순간 이미 에너지는 응축돼 있어요. 물밑에서 손바뀜이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면 되겠죠. 한번 달리면 미친 듯이 달리니까.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은 2.13, 거래량은 29만 3천 주, 오늘 0.46 약보합. 공매도 매매 비중을 제가 언급을 드렸죠. 보이시죠? 2, 1, 1, 1, 0, 0, 1, 3, 1, 2, 2, 3. 자, 공매도를 치고 있질 않다. 아예.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그 가운데 올라갈 준비를 어느 정도 완료된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4.12, 거래량은 50만 5천 주, 오늘 0.14 강보합.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6.96, 거래량은 11만 3천 주, 오늘 0.12 약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장중 외국계 매수 창구 화면입니다. 장 초반에는 CLSA, JP모건이 찔끔 들어왔는데 장이 계속될수록 모건 스탠리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계속해서 모건 스탠리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 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겠지만 쇼커밴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상 거의 최저 수준에 와 있죠.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는 역사상 최저 수준인 190만 주. 6시가 되면 30분 뒤가 되면 이 190만 주가 깨지게 될 것인지 지켜보면 되겠죠. 자, 이 190만 주, 180만 주, 100만 주 아래도 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 11년간의 전쟁을 끝나고 떠나가는 그 기준이 되는 2023년이 되는 해가 되리라 저는 생각으로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변함없이 신한 창구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다. 그들은 삼성도 왔다 갔다 했다. 그들 간의 흐름이 어느 정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먼저 큰형 셀트리온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만주 매수, 기간은 32,000주 매도했는데요. 이 32,000주는 투신이 17,000주, 사모펀드가 21,000주 매도가 나왔어요. 연기금은 3,847주, 많지는 않지만 매수를 하고 있고요. 한 달 기준 25만 7천주를 매집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투자와 보험과 은행은 각각 찔끔 230주, 311주, 400주 찔끔 매도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외국인은 만주, 개인 2만 5천주 순매수가 나왔다. 고로 한 달 기준 개인이 100만 주 매도. 이 물량이 고스란히 외국계 창구로 45만 8천 주, 기간으로 55만 주 가까이 넘어가고 있다. 기간에서는 연기금이 26만 주 가까이, 투신이 10만 주 들어오고 있다. 이미 큰 그림에서 수급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헬스케어는 오늘 기간 4만 1000주, 외국인 341주 들어왔고요. 개인은 4만 1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간 4만 1000주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3만 6000주 대부분 들어왔고요. 보험이 890주, 투신이 400주, 사모펀드가 5889주 찔끔 들어왔어요. 연기금은 1900주 찔끔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개인이 4만 주 매도를 하게 되면서 한 달 기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40만 주 매도, 그쵸? 138만 주, 그쵸? 외국인이 76만 주, 기간이 57만 주, 한 달 기준 넘어가고 있다. 기간 매수의 중심은 사모펀드입니다. 헬스케어는 32만 주 사모펀드이고요. 금융투자, 투신, 보험, 연기금 다 각각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큰 그림에서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기관으로, 헬스케어도 외국인과 기관으로 자금줄이 넘어가기 시작했다.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죠? 제약도 마찬가지. 오늘 외국인이 2694주, 기간이 17,000주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은 16,000주 매도. 자, 제약도 개인이 한 달 기준 8만 주 매도, 외국인이 5만 주, 기간이 3만 주 순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폭이 확대가 되고 있죠. 제약까지 이제 큰형과 둘째형의 수급을 따라가고 있어요. 기간 17,000주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만주, 사모펀드가 3,100주, 투신이 3,800주 들어왔습니다. 제약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감지가 되죠. 개인의 매도 폭이 늘어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플러스 폭이 늘어나게 될 거라 제가 언급을 드렸죠. 그러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확장하게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형제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돌아 나가고 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일봉의 흐름이고요. 조금 있으면 20일 노란색 선까지 다 올 것 같은데요. 자,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그리고 물량을 소화하다가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에너지가 응축되가 물량 소화하고 튀어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오늘 하루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좀 매가리가 없었죠? 상승권에 있었긴 했는데 보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려 나갔습니다. 그쵸? 상승권에 있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가리가 밀렸다. 하루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일봉으로도 봤지만 월봉으로 보면 이제 에너지가 응축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요 고속열차의 구간 1번 고속열차, 2번 고속열차 이걸 따져봐야 8개월이었어요. 이제 3번 고속열차 구간을 우리는 만나야겠죠. 2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심장에 있는 제약바이오 대장인 셀트리온 쪽으로 자금이 오면서 국내 증시를 끌어나갈 주도주가 바뀔 그 시기를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